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예, 오늘은 강화도의 고구 저수지라고 그래서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외가에는 수초도 있고, 저는 지금 개인자대를 내가 폈거든요. 대자대를 이런 식으로 물이, 그리고 굉장히 혼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물론 유료터입니다. 유료터이긴 한데 관리가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초도 이렇게 많고 물이 혼탁하고 바닥이 굉장히 진흙바닥이고 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고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뽕돌을 올림 낚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바닥에 뽕돌이 완전 푹 박혀버리면은 밑걸림이 심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얼레 채비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수초가 많고 이런 데서. 왜냐면 봉돌이 붕붕 뜨고 바늘이 바닥에 닿으면서 살살살살 닿기 때문에 이렇게 슬로프가 지긴 지는데 살짝 닿기 때문에 좀 밑걸림이 덜합니다. 이게 뽕돌까지 박혀버리면은 밑걸림이 더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짝 봉돌은 띄우고 바늘만 바닥에 닿은 상태로 하기 때문에 얼레채비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레채비를 하는데, 얼레채비 하는 거는 제가 지금 글을 한 두세 번은 올렸어요. 예,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제가 3.2칸을 했거든요. 여기서 3.2칸을 했는데 약간 경질됩니다. 네, 채비하는 법은 지금 좀 나중에 지금 제가 이론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얼레채비는 무거운 내림 낚시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올림 낚시에서는 가벼운 편이에요. 올림 낚시에서는 가벼운 편이고, 내림 낚시 중에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내림 낚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봉돌이 바닥에 닿는 건 올림 바닥 낚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봉돌은 띄우고 바늘이 바닥에 닿은 상태를 내림 낚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원줄을 모노를 씁니다. 이거는 합사는, 물론 아시겠지만 합사는 당연히 안 되지만은 카본줄도 안 돼요. 카본줄도 무거워서 안 되고, 여기는 모노줄만 쓰는데, 이 2호에서 2.5호를 써요. 이 최초 원래 채비를 하신 분이 그렇게 쓰셨다고 그래요. 왜냐면 다대 편성을 하면서 노지에서, 그래서 2호에서 2.5호를 쓰는데, 저는 지금 2호를 했거든요. 2호를 하시고 길이를 4.0칸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바트대가 요 한 칸이거든요. 맨 밑에 손잡이 있는데 한 칸이 바트대인데, 4.0칸의 경우에 요 원줄을 여기서 자릅니다. 그래, 왜냐면 이게 가볍다 보니까 앞치기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3.2칸이면 조금 더 내려와도 됩니다. 조금 더 내려와도 돼요. 그래서 한 10cm 정도 내려온다고 치고, 거기서 원줄을 잘라줍니다. 예, 그 상태에서 길으니까 굉장히 짧아지는 거죠. 왜냐면 앞치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길다 보면 쭉 늘어져 가지고 앞치기가 잘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멈춘 고무 4개를 항상 끼우죠. 어느 낚시나 다 똑같죠. 멈춘 고무 4개를 끼워서, 위에는 수심 측정용 맨 위에 하나는, 그 다음에 유동치 홀더 고정용 위에서, 밑에서 하나 고정용, 그 다음에 밑에는 밀림 방지용 하나 갖고는 이게 자꾸 추적하다 보면 밀리거든요. 그래서 밀림 방지용 하나 껴주고, 그 다음에 바로 편납 홀더를 여기서 매듭을 해줍니다. 편납 홀더를 매듭을 해주시고요. 편납을 적당히 감아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찌는 최초 원래 낚시를 하신 분이 3.15g을 쓰셨다고 그래요. 이 찌를. 그래서 제가 이 찌도 직접 만든 건데, 이 만드는 장찌도 내가 만드는 과정 올렸어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 찌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 재료도 다 올렸으니까요. 그거 조회하셔가지고 그대로 주문하셔서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요걸 만드시고, 좀 장찌거든요. 장찌고, 위에도 케미도 내가 주간 케미 만드는 걸 또 올렸어요. 주간 케미를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좀 시안성 큰 걸로, 굉장히 삼각뿔 형태로 해서 크게 만들어 가지고 눈에 잘 띄거든요. 그래서 끼워 주시고, 미리 끼워도 돼요. 그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찌 맞춤을 하기 전에 목줄까지 다 채비를 완료해야 됩니다. 왜냐면 바늘 무게까지 다 영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약간 이게 슬로프 지기는 거기 때문에, 올림 낚시에서는 목줄을 8cm에서 10cm 이 정도로 짧게 하거든요. 그래서 봉돌이 박히면서 바로 옆에 쪽에 떡밥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길이를 18에서 23cm나 20에서 25cm 두 개를 5cm씩 단차를 두고 갑니다. 지금 저는 25cm하고 20cm로 했어요. 그리고 바늘은 5호에서 9호까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좀 대어가 많고 그런 데서는 좀 9호까지도 쓰고요. 노지에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6호를 했어요. 6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서 6호를 했어요. 그래서 바늘 매듭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 채비는 완료거든요. 너무 간단합니다.
다른 뭐 2단 채비나 무슨 뭐 수위벨 채비 그런 거보다도 되게 간단해요. 판나폴드만 묶어주고 그냥 목줄을 약간 길게 해서 묶어주면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요걸 가지고 이제 찌맞춤을 하는데, 찌맞춤을 할 때 맨 처음에 조금 찌를 낮추신 다음에 어느 정도 수심을 여기 아실 거 아니에요. 오시면, 낚시터 오시면 느낌으로 알잖아요. 아니면은 뭐 여기 낚시터 양어장 같은 경우는 여기 수심이 몇 메타라고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찌를 놔두고 간단한 수심 맞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편납을 이게 3.15g, 3.1g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약간 무겁게 편납을 감으세요. 그래서 임시로 수심 체크를 제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찌를 적당한 위치에 해놓고, 일단, 그리고 찌의 톱이 몇 톱 걸린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그냥 수심 체크로 어느 정도의 바닥이 걸리는지, 그리고 요 이거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편납을 많이 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그냥 이 뽕돌이 걸려요. 바늘이 걸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무겁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력보다 약간 무겁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푹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이건 수심 체크만 순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은 무시하고 다시 일단 투척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선이 약간 생길 수 있으니까 약간 10cm 정도를 약간 움직여 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한 5목 정도에 걸려서 연두색 띠 정도에 걸렸거든요. 연두색 띠가 보입니다. 지금 빛이 방사광이 생겨가지고 역광이 생겨가지고 지금 찌가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케미가 커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체크가 됐죠. 그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수심 체크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찌를 같이 나란히 눕힙니다. 줄하고 원줄하고 같이. 그래서 아까 여기 5번째 여기 연두색에서 걸렸거든요. 여기에 맨 위에 있는 멈춘 고무를 맞춥니다. 여기 맞춰주세요. 맨 옮겨가지고 멈춘 고무를 요 위치에 맞춰주세요. 같이 나란히 눕혀가지고. 그러면은 요게 수심이거든요. 여기까지가. 그럼 지금 길이를 대략 보니까 수심이 1.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m 정도 수심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심 체크를 기본적으로 해놓습니다. 아주 정확하진 않겠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찌맞춤이 들어가는데, 찌맞춤을 하는데 찌를 최대한 내립니다. 채를 한 여기서 요 편나까지 길이까지가 한 50cm가 안 되게 한 30-40cm 정도까지 내려줍니다. 쭉쭉 내릴게요. 쭉쭉 내려줍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찌가 그렇게 내린 상태에서 투척을 해가지고 요 무게를 편납을 잘라가면서 이 찌톱에 케미를 제외한 나머지 찌목이 한 목이나 한 목 반, 두 목까지. 근데 저는 지금 한 목 반, 한 두 목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두 목에 맞출게요. 두 목에. 그래서 편납을 잘라가면서 두 목에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무게가 서로 부력과 이 편납이 거의 일치한다는 소리예요. 바늘 무게까지 다 영향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투척을 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봉돌이 무거워서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거든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편납을 이제 지금부터 잘라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편납을 좀 자르겠습니다. 편납을 자르고 조금 줄였거든요. 다시 한번 투척을 할게요. 지금도 쑥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편납이 무겁다는 소리예요. 다시 또 편납을 자르겠습니다. 다시 줄이고 투척을 하겠습니다.
서서히 지금도 내려가고 있거든요.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선이 생기지 않아요. 바닥에 아직 닿질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바늘 무게까지 다 영향을 먹은 거거든요. 지금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조금 내려가거든요. 예, 지금 한목 정도에 걸렸어요. 조금만 더 자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수심이 낮다 보니까 찌를 너무 장찌를, 예, 구퉁이를 아주 삼각형 모양으로 조금 잘라냈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번 추정을 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바닥에서 다 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쪽에나 투척을 하셔도 돼요. 네,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서로 미세하게 맞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까지 잠기고 연두색하고 지금 딱 주목에 걸렸거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아주 서로가 상쇄가 돼서 찌 맞춤이 딱 된 상태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완전히 이제 얼레채비 맞춤을 하는데, 아까 수심 체크한 멈춘 고무 맨 위에 게 있습니다. 그거에 가깝게 하는데, 요번에는 세목에 걸리게 하시면 돼요. 세목에 걸리게 하면은 지금은 사실은 무게가 딱 맞아가지고 두목에 걸렸잖아요. 그랬는데 요게 지금 수심 쪽으로 가면서 요게 세목을 맞추게 되면은 요만큼이 내려가게 되겠죠. 더 내려가면서 바늘이 바닥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올라오는 거죠. 더 한목이 더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추면 얼레채비가 완성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거를 요거에 맞게끔 어느 정도 아까 바닥 맞춤을 했잖아요. 그 바닥 맞춤에서 찌에 한 3목 정도 걸리게끔 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좀 더 올려야 되겠네요. 바닥이 한 1.5m 됐었으니까 요 정도 3목이나 4목 정도 한두 목을 더 올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닥에서 그러면은 요게 바닥에 이렇게 바늘이 바로 딱 닿는 게 아니라 한두 목 정도가 살짝 바닥에 닿겠죠. 그러면서 요게 이렇게 살짝 슬로프가 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목에서 4목 사이 그 정도가 걸리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투척을 했어요. 지금 띠를 수심 맞춤한 데다 가까이 대고, 그래서 노란색이나 그 주황색인 띠에서 살짝 걸리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얼레채비 맞춤이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 서서히 내려가고 있어요. 예, 지금 보시면은 한 3목 반, 노란색 밑에 주황색 띠에서 살짝 걸리뚱말뚱 하거든요. 그래서 3목 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레채비가 요게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얼레채비까지 다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레 낚시, 무거운 내림 낚시라고도 하죠. 채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다 해놓고 한번 보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도면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 된 거를 캡처 받아서 사용하셔도 되겠죠. 근데 또 참고로 해주세요. 낚시는 정답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얼레채비를 최초로 만드신 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니까 또 이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올림 낚시를 하면서 내림 낚시 기법을 하는 거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거운 내림 낚시가 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로드는 칸 단위 올림 낚싯대를 사용하는 거죠. 내림 낚시로 하면 그냥 내림 낚시예요. 내림 낚시하고 똑같은 건데 바닥 내림 낚시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올림 낚싯대로 하는 내림 낚시다 보니까 이제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얼레벌레 하다 보니까 얼레 낚시 이거라고 이 명칭이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칸 단위 올림 낚싯대를 사용하고요. 초리실 매듭을 통해서 이제 원줄을 했는데, 원줄은 모노줄로 합니다. 왜냐면 가벼워야 돼요. 카본줄도 안 되고요. 합사줄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모노줄, 나일론줄로 하는데, 보통 이거는 이제 대어를 잡고 이런 데 많이 쓰기 거기 때문에 2호에서 2.5를 주로 씁니다. 뭐
꼭 1.5 써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 이 얼레지게 하신 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2호에서 2.5 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조금 짧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가벼운 낚시다 보니까 앞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4.0칸 좀 긴 거죠. 여러 대 편성하는 낚시로 이제 다대 편성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하신 분인데 처음에 만드신 분이 근데 이제 4.0칸 노지 같은 데서 이제 다대 편성 쫙 하고 있는데 4.0칸까지도 쓰잖아요. 굉장히 긴 건데 그런 기준에 했을 때 요 낚싯대 지금 위에 그림을 보시면 기준이 있잖아요. 바트대 맨 손잡이 있는 한 칸이요. 그 한 칸을 바트대라고 그러는데 그 바트대 바로 위까지 해서 원줄을 잘라주시면 돼요. 4.0칸 기준일 때. 근데 요거보다 조금씩 짧아질 때는 조금씩 더 길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3.2칸이나 뭐 2.8칸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뼘 정도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앞치기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짧게 해야 됩니다. 너무 길면은 앞치기가 힘들어요. 무게가 없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채비가 너무 단순한데 멈춘 고무를 그다음에 끼워주는 거 다 똑같죠. 그래서 맨 위에 끼는 거는 수심 측정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끼는 거 상부에 이제 찌 고정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동치 홀더, 유동치 고무라고도 하고요. 멈춘 고무 그 다음에 간격은 5mm로 벌려가지고 그 다음에 하부 또 멈춘 고무를 끼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요게 이제 투척하고 자꾸 이러다 보면 밀려요. 그래서 밀림 방지용으로 하나를 멈춘 고무를 더 낍니다. 그래서 네 개를 끼는 거죠. 멈춘 고무를. 그래서 중간에 유동치 홀더를 끼는데 그 멈춘 고무 사는 그 약간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5mm 정도 살짝 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요. 뭐 3mm도 상관없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찌는 맨 나중에 꽂으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제 찌를 꼽는다고 쳤을 때 원래 낚시 전용으로 해서 하는 걸 한다 그러면 3g 정도 전후로 써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드신 분은 3.15g 찌를 쓰셨다고 그러는데 좀 작죠. 올림 낚시는 보통 4g대, 5g대 이상을 최소 쓰는데 그거에 비하면 약간 가볍습니다. 찌가. 그래서 1.5g, 1.5g이 쓰셨고요. 그래서 8.4푼이에요. 푼수라면. 그래서 보통 2.5에서 3.5g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6.7에서 9.3푼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맨 위에 케미는 이게 4.0칸이 쓰시던 분이다 보니까 멀다 보니까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케미가 그 삼각불 형태로 된 게 있어요. 0.24g으로 약간 무게가 있는 거 깁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높죠. 그래서 요거를 껴주셔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바로 뭐 2단 편성, 3단 편성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도레매드로 해서 양핀 편납 홀더를 해줍니다. 그래서 편납을 좀 감으시면 되고요. 이게 찌에 맞게끔 요보다 약간 더 무겁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목줄은 원줄 보호하기 위해서 목줄을 약간 가는 것 씁니다. 그래서 요건 모노줄 역시나 하면 돼 1.25에서 1.5 정도로 좀 가는 걸 쓰고요. 길이는 몰림 낚시 같은 경우는 보통 뽕돌이 바닥에 푹 박히잖아요. 닿잖아요. 그리고서 바로 옆에 목줄이 붙기 때문에 8cm에서 12cm 정도로 아주 짧게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내림 낚시다 보니까 슬로프도 살짝 져야 되거든요. 슬로프를 살짝 져서 하기 때문에 길이를 두 줄을 하는데 쌍바늘을 쓰는데 18cm에서 23cm로 약간 단차를 줍니다. 5cm 정도 아니면 20에서 25cm.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0에서 25cm로 해서 5cm 단차를 두고 쓰거든요. 왜냐면 바늘이 또 닿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슬로프가 살짝 질 겁니다. 그래서 길기 때문에. 그리고 바늘 같은 경우는 이드메지나라고 해서 약간 둥글고 가벼운 바늘이 있어요. 그래서 5호에서 9호로 씁니다. 그냥 일반 바늘보다는 이드메지나에서 나온 바늘 좀 가벼운 게 있어요. 그래서 5호에서 9호. 그래서 뭐 양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유속 같은 게 없잖아요. 물이 잔잔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럴 때는 5, 6호 정도를 많이 쓰시죠. 예, 유로토에서는. 그러다 이제 노지 같은 데 가서 대어도 많고 이런 데서는 한 7, 8, 9호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채비법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찌맞춤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제가 낚시 온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노지형이거든요. 노지는 유료터긴 한데 노지형으로 상당히 넓은 데고 바닥에 그 수초도 있고 바닥이 약간 혼탁합니다. 많이 혼탁하고 이런 데서 쓰는 데서 봉돌이나 이런 특히 중통 낚시나 외통 낚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닥 걸림이 심한 데서는 중통 낚시는 바늘이 싹 끌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바닥 걸림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고요. 이런 얼레채비 같은 걸로 해서 봉도를 띄워서 살짝 바닥에 닿게끔 슬로프형 치면서 그래서 떡밥이
토종붕어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는 걸 잘 먹기 때문에 이렇게 떠 있는 거는 이제 떡붕어들이 잘 먹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채비법을 찌맞춤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맨 처음에 간단한 수심 맞춤으로, 목줄까지 이거는 모든 채비를 완료하셔야 돼요. 뭐 목줄을 나중에 채우고 이게 아니라 목줄도 바늘의 무게까지도 다 이걸 영향을 먹기 때문에 목줄까지 모든 채비를 하고 찌까지 키우시고요. 그 다음에 찌를 봐가면서 일단 대략적인 수심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던져놓고 대략적으로 내가 수심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근데 느낌은 알잖아요. 대체 한 2m 되겠다, 3m 되겠다. 아니 뭐 굉장히 깊다든지 뭐 굉장히 깊은 좀 어렵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약간 수심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수심 체크가 어느 정도 되면은 찌를 눕혀가지고요, 원줄하고 같이 눕혀줍니다. 그래서 맨 위에 멈춘 고무를 그 수심 체크한 위치에다 딱 맞춰줍니다. 찌에 만약에 세 톱에 걸렸다 바닥이, 그러면은 세 톱 있는 데다 찌 멈춘 고무를 맨 위에 있는 걸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찌 위치를 그 다음에 그렇게 맞춰주고 나면은 찌의 위치를 수심 이게 짧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줄 있는 쪽으로 찌를 움직입니다. 끝에 쪽으로 미는 거죠. 그래서 한 40-50cm 정도만 되게끔 살짝 밀어 움직여 주세요. 그 다음에 찌 맞춤을 하는데 케미를 제외하고요. 찌톱에서 그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그 메디아 한 목에서 두 목 정도만 나오게 편남량을 가미하든지 잘라내든지 하면서 부력과 상쇄되도록 그 한 목이나 두 목 정도만 나오게끔 무게를 미세하게 상쇄시키면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조절해 나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바닥에서 모두 띄운 상태로 이거는 이제 중력에 의해서 바닥에서 띄우다 보니까 줄이 일자로 쭉 서게 됩니다. 이렇게 사선이 그려지지 않아요. 가운데로 이렇게 천천히 오겠죠. 물론 점점 오면서 이제 사선은 절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맞추시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제 얼레찌 맞춤을 하게 됩니다. 얼레찌 맞춤은 종전에 수심 체크했던 멈춘 고무 위치로 이제 수심 체크했던 데를 알잖아요. 그런 데를 아니까 살살살살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바닥으로 그러면 점점 뽕돌이 점점 내려가겠죠. 그럼 내려가면서 바늘이 바닥에 살짝 닿으면서 찌가 한 3-4목 정도에 걸리게끔 찌 맞춤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원래 찌비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살짝 바늘에 닿으면서 원래는 1-2목에 딱 닿았잖아요. 그 찌 맞춤할 때. 근데 거기서 3-4목 정도를 더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바늘이 바닥에 닿으면서 바늘 줄이 길다 보니까 20에서 25cm다 보니까 살짝 슬로프 지면서 바늘만 바닥에 닿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3-4목만 나오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찌 맞춤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떡밥을 말아서 열심히 낚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올레 채비라는 게 있습니다. 또 참고로 아셔야 되는데, 반올레 채비는 요거보다 바늘 한 개 무게 굉장히 좀 미세하죠. 1g도 안 되죠. 0. 몇 g이겠죠. 그런데 그 무게만큼을 살짝 더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 정도가 더 내려가게.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얼레채비에 바늘 한 개 무게를 더 가미해서 조금 무겁게 해서 찌가 살짝 더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게 반얼채비고요. 그 오링이 있어요. 고무로 된 오링이 쇠로 된 것도 있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 바늘 한 개 무게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오링을 하나 더 껴주면은 이제 살짝 더 내려가겠죠. 무게 때문에. 그런 색에서 파는 게 반얼레채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얼레채비 다시 한번 지금 여러 번 제가 해보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얼레채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과율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빈 바늘 털이 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옆으로 지나가다가 찌가 움직인 바람에 확 채다 보면은 옆구리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비늘털이만 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조과는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혼탁하고 땅이 이제 좀 진흙바닥이고 막 이런 데서는 얼레채비로 살짝 봉도를 띄우고 바늘만 살짝 닿게 해서 토종붕어를 잡는 게, 그 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바닥에 좀 붙어 있잖아요, 주로. 그래서 그런 낚시를 할 때는 얼레채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